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포근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펫과 함께. 안녕하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남자 동사남 손동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이 엄마 김나니입니다. 아 이제 더워 너무 후덥지근해요. 맞아, 너무 더워도 너무 더워요. 아니, 우리 동혁 씨 휴가 가셨어요? 갔다 왔죠. 어디로? 휴가는 집이다. 방콕이다. 저 해외 갔다 왔습니다. 방에서 콕 박혀가지고 펫과 함께만 계속 보고요. 동물농장도 보고요. 동물 다큐멘터리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니, 뭐 동물에 대한 직업을 하나 더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아이 그럼요. 이제는 동물에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네. 제2의 인생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나니 씨는 휴가를 뭐하고 보냈어요? 아, 저는 실제로 캠핑도 많이 다니고요. 바다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즐기긴 즐기는데, 야, 희한하게 여름이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왜 내 휴가는 매번 비슷하지? 아 그렇지 크게 막 갈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아, 진짜 나 한번 저쪽에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좀 약간 자유롭게 시원하게 좀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신해서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친구가 첫 번째 소식에 있어요. 야 역시 펫과 함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바로 만나러 가야죠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친구들 만나러 울산으로 가시죠. 울산까지 간다고? 네, 지금 생태여행관 자체는 저희 2006년에 개장한 시설이고요. 총 이제 두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비식물원, 곤충생태관 요 두 건물이 하나의 이제 생태여행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나비식물원 같은 경우는 1층 로비에는 이제 외국 나비 표본들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 12경을 저희 곤충 표본을 이용해서 디오라마 형식으로 표현을 해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지나면 이제 안쪽에 식물원들, 뭐 과수목 있고 저희 열대 식물들이 있는 식물원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2층에 파충류 전시장 이렇게 총 3구역으로 나비식물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아시아 지역, 뭐 남미 지역, 그 다음에 뭐 오세아니아 지역 이런 지역들의 전 세계적인 나비들 한 78종, 한 600점 정도 나비 표본들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식물원 내부 온실이고요. 여기 안쪽에는 이제 뭐 열대 선인장류 그리고 뭐 과일 나무들, 열대 과일 나무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상용 관목류들 이렇게 총 한 100여 종 정도 이제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 공간은 저희가 나비 정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4월부터 보통 11월까지 야외에서 직접 살아있는 나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총 6종, 뭐 흰나비, 배추흰나비, 제비나비, 뭐 호랑나비 등 총 6종 정도 평균 한 100마리 이상 방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배추흰나비, 남방 노랑나비, 제비나비, 호랑나비, 그리고 암끝 검은 표범나비 이렇게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비마다 각 이제 애벌레들이 먹는 식물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뭐 흰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십자각과 식물이라 해서 배추, 뭐 케일 이런 걸 먹고 있고요. 그리고 호랑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산초나무, 황벽나무 이렇게 보통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나비정원 안에는 이렇게 직접 보시면은 이제 화분으로 해가지고 알 받는 부분부터 이제 방사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나비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일반 관람객분들은 좀 출입이 불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아까 나비 정원에서 알받은 그런 나비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애벌레부터 이제 나비까지 직접 생산하는 공간입니다. 알 받고 나서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들. 여기 붙어 있던 번데기에서 이제 나와. 지금 곤충 생태관 같은 경우는 저희 2007년 개장을 했고요. 지금 안쪽에 뭐 저희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총 살아있는 곤충들 10종 정도, 300여 마리 정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장수풍뎅이 체험장, 장수풍뎅이 모형으로 된 큰 체험장이 있어서 안쪽에서 직접 장수풍뎅이를 만져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곤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직접적인 사육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매달 이제 외부 업체에서 공급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따로 전시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뭐 한살이 과정, 알 받는 과정부터 해서 또 성충으로 이렇게 직접 관리를 일부분 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곤충 체험 교실이라고 해서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자연의 중요성, 그리고 곤충이 우리 지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등 이런 곤충의 좀 이로움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곤충들도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조금 무서워하시는 경향도 있지만 알고 보면은 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좀 많은 이익한 부분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함께 요즘 뭐 반려동물들, 문화들, 그리고 뭐 저희 장수풍뎅이도 많이 키우시고 사슴벌레도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 문화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보시고 많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비야 호랑나비. 또 나비였구나. 그러니까요. 뭐 나비 외에도 많은 곤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참 좋았던 게 우리가 꽃만 보러 가더라도 그냥 꽃만 보고 와 예쁘다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뭐 식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인지 그 많은 스토리들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옛날에 추억의 장수풍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지금 뭐 천연기념물이고
정말로 멸종 위기에 있는 곤충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친구들도 볼 수 있는 뿐더러 우리가 또 가서 산 교육을 또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참 좋은 공간이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장수풍뎅이처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곤충들이 무분별한 채집 때문에 많이 멸종이 된다고 합니다. 속상하다. 거기다가 이제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자연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는 거잖아요. 우리 아랫세대도 곤충 다 즐겨야 되고 자연 즐겨야 되고 교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켜주세요. 맞아요. 이 펫과 함께의 슬로건이 뭐예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포근한 맞아. 세상이잖아요. 맞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 영향력을 여기저기 좀 퍼뜨려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도 잠시만요. 가야죠. 왜요? 뭐 소리 안 들려요? 뭔 소리예요, 이게? 잠시만.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 급한 제보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거 다 적었죠?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제보가 들어왔대. 오케이. 어떤 제보인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시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이 사장님이십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저희 양서 파충류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드리고, 제가 양서 파충류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도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오시죠. 제가 육지거북을 소개해 드릴 건데, 육지거북이요? 예, 이 두 마리가 동일한 애들인데 같은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라는 종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두 마리 다 사연이 있는 애들인데, 이 육지거북 같은 경우는 5살인데 이게 키우시던 전 주인이 이제 서울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개체를 데려갈 수가 없게 돼서 저희 샵에 기증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귀여워서 많이 키우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먹이 감당이나 사육장 크기, 최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오자강폭이라고 1500에 뭐 800 정도의 사이즈의 사육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맞출 수 없는 분들이나 여건이 생각보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다시 못 키우겠다고 저희 샵 같은데 전문 샵에 기증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애들이 많아요. 쉽게 보면 이게 약간 파양 같은 개념. 예, 그렇죠. 분양을 받았다가 이제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파양되는 경우. 예, 맞아요. 근데 거북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알아보기로 가장 유명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이렇게 돌아온 애들은 거북이조차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려졌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동안 밥을 안 먹어요. 그렇게 있다가 자기 스스로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러는지 어떤 개체 같은 경우는 좀 밑에 내려가면 또 파양되어서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사연이 있는 동물들이 좀 많은데 그 애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밥을 안 먹었어요. 한 달간. 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오셔갖고 이제 그 할머니셨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다시 못 오니 밥을 먹으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서야 밥을 먹게 된 개체도 있습니다. 사람이랑 교감이 그렇죠. 높은 동물이네요. 얘는 사람도 오고 뭐 인터내셔널 애들 보면 거북이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글도 많고 영상도 많거든요. 그러다시피 얘들은 버려진 걸 아는지 밥을 안 먹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피라미딩이 엄청 심한 아이. 이거는 먹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긴 현상들인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키우다가 개인 분양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애들은 개인 간의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겠지만 이렇게 등갑이 삐뚤어지거나 피라미딩이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입양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으로 봤을 때 상품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외형상.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개인 분양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불상에서 그냥 기증을 받아주는 케이스거든요. 강할리 어느 주차장에서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은 아닌데 주차장에 거북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차장에서 거북이를요? 네. 그러니까 아크릴 케이스에 이름도 적혀 있고 아마 어린 애가
키우다가 이제 부모님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버려진 것 같아요. 잘 키워주세요라고 쪽지가 적혀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그렇게 놔두고 네. 간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쩌지 하고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저희 샵에 연락을 해서 데려오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희 샵에서 지금 한 3년? 3, 4년 정도 더 키워서 계속 키우게 된. 근데 거북이들이 이렇게 파양이 많이 당하는 건가요? 이 거북이가 파양을 된다기보다는 그 단순히 이게 사람들이 이게 부모님들의 이게 교육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거북이든 뭐든 개, 고양이든 생명체인데 이거를 생명체가 아닌 장난감으로 생각하거나 애들의 정서에 좋은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면 끝까지 책임질 수가 있으면 책임질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이제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키우다가 애가 뭐 예를 들어 성적이 떨어졌어. 그리고 애가 너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이걸 하네? 뭐 너 키우고 있는 동물 버릴 거야. 그러면서 버려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늑대거북이라는 종인데 늑대거북 종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제 10월부터 유해종에 포함이 돼서 이제 개인 사육 그리고 그 개인 번식, 개인 분양이 안 되는 종입니다. 유해종으로. 예, 생태계에 많은 사람들이 얘 같은 경우는 새끼 때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분양가에 사람들이 또 먹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입양을 해요. 근데 키우다 보면 한 45cm까지 크는데 거북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를 재는 게 아니고 등갑의 크기만 잽니다. 45cm. 그러면 꼬리까지 포함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1m 넘어 보이는 엄청 대형종의 거북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먹이도 많이 먹고 먹이 많이 먹으니까 변도 많이 싸고 그러면 여가력도 엄청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개인 분양을 하고 싶지만 또 개인 분양도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방생하면 더 잘 살겠지라는 생각에 엄청 넓은 저수지나 이런 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시꾼들에 의해서 그렇게 물속에 있는 애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애들이 반수생이라서 물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뭐 한 저수지에 뿌렸으면 다른 물 밖으로 나와서 다른 옆에 뭐 또랑에 이런 식으로 전국이 다 퍼져버리거든요. 지금 낙동강에 엄청 많은 늑대거북과 악어거북이 있습니다. 다 방생된 아이들. 네, 그렇죠. 방생되어서 이게 국내에 번식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늪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동명을 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번식이 되면서 이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원래는 분양을 다 갖고 키우신 분들이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군대 가신다고 하셔갖고 저한테 이제 기증을 하신 분인데 군대. 네. 근데 아마 그래도 아직 믿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찾아가시기를. 2년 뒤에 다시 이제 전역하시면 이제 데려가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봐도 여기 또 있습니다. 얘도 아까 그 예, 늑대거북이네. 얘는 이제 늑대거북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커먼 늑대거북이랑 플로리다 늑대거북이가 있어요. 커먼 같은 경우는 등갑이 이제 방패형으로 자라는 애. 얘는 플로리다는 커먼 늑대거북보다 조금 작게 자라긴 하지만 동그랗게 자라고 좀 더 포스 있게 생겨서 더 인기가 많았던 종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둘 다 방생을 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생할 바에는 저희 샵에 이제 무료 기증을 하세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블로그나 이런 거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제 받아줄 수가 없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받는다. 이렇게 이제 스톱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해종이다 보니 이제는 10월 달부터는 분양도 안 돼, 번식도 안 돼, 뭐 사육도 안 됩니다. 근데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환경청에 유해동물을 등록을 하시면 이제 계속 쭉 키울 수 있으니 이제 계속 꼭 환경청에 등록하셔갖고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기증해놓고 팔지 마세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안 받거든요.
할까요? 보통 파충류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개, 고양이, 뭐 햄스터, 뭐 기니피그나 뭐 토끼 뭐 이런 애들은 반려동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양서 파충류들도 똑같은 생명이거든요. 아직까지 법에 지정되어 있는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장난감으로 그리고 자식의 정서를 위해서 이제 잠시의 도구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를 생명으로 대해달라. 예를 들어고 이제 손님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좀 키우다 안 되면 그냥 버리지 뭐. 저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분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환경을 갖춰놓고 키워야지. 뭐 그냥 뭐 개처럼 풀어놓고 키우면 안 됩니까? 분양하잖아요. 왜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손님들한테. 근데 손님들 같은 경우는 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뭐 이렇게 키워진다던데 키워는 집니다. 그런데 최소한 파충류, 양서 파충류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복지는 갖춰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는 주의인데, 그런 식은 아닌 그냥 뭐 장난감 취급하고 뭐 그런 식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양서 파충류도 생명이고 자녀분들이나 뭐 자녀분들한테 이게 교육용으로 키우고 싶으면 최소한 생명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못할 이제 그런 뭐 환경이 이루어지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기증이 이루어지거든요. 거북이 같은 경우도 똥은 거의 소똥 정도를 사는 변을 보는데 집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서 많이 기증이 오고 이러는데, 최소한 기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이제 분양을 받아갖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분에 한해서는 개체를 입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단지 귀여워서, 그러니까 귀여우신 분은 그냥 저희 샵에 와서 매일 구경하셔도 됩니다. 입장료 없고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고, 근데 키워보고 싶어서 나 이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이러면 꿈을 평생 이루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중에 버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니 씨, 사장님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저거지, 맞아요. 진짜 뼈를 때리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죠? 진짜 사랑으로 그냥 보기에는 이쁘니까 키우면 이게 또 사람들이 그런 욕구가 있어요. 많이 있는 그 동물이라든지 말고 난 좀 특별한 동물 키울 거야. 아니면 희귀동물이라든지 이색동물 키우잖아요. 그렇게 좀 길렀는데 막상 이 친구들이 막상 길러보니까 어딜 튈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파열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심각하게. 맞습니다. 이 기증이라는 두 단어 안에 과연 정말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도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처음 펫과 함께 시작할 때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벌써 1500만 시대가 됐대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파양을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개체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확연한 사람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 계기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한 번 맞아요. 분양 받을 때도 3번, 4번, 5번, 10번 정도는 생각하고 맞아.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내가 정말 키울 수 있을까? 네. 나도 아직 못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몇 번까지 생각했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2번 정도 했나? 저는 근데 왜냐하면 많은 동물 키우고 싶지만 욕심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혼자 사는 것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2명, 3명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면 몰라. 그렇지. 맞아요. 그 대신 여러분. 후원을 하면 되잖아요. 환경단체라든지 동물단체에 후원을 해가지고 약간 마음이 좀 풍요하게 이렇게 사는 걸로 저는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담 MSG 친다 또. 본인 미담 본인이 퍼뜨리기. 예, 그런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펫과 함께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평소에는 재미있었다면 지금은 재미와 감동과 반성을 하게 된 시간이 안 났나 싶어요. 네, 이제 이런 시간이 필요해. 항상 펫과 함께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고 있고 네. 반성하는 그런 계기들을 가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포근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펫과 함께 안녕.